자, 오늘도 이제 부가가치세 관련해 할게요. 자, 여기는 실기가 원래는 실기가 잘 안 나왔던 동네인데요. 갑자기 최근에 이제 출제를 갑자기 해가지고,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볼게요. 자, 볼 수 있죠? 설명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저께 했던 거는 신용카드 매출점표 등 수령이니까 매입자 입장이고요. 지금은 누구 입장이냐면 신용카드 매출점표 등 발행이니까 판매자 입장. 여기 공급자 입장입니다. 판매자 입장. 자, 예입장인데요. 자, 보시면 여기는 뭐 이론이 좀 더 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공급자가 있어요. 매입자 A한테 영수증을 발급을 해주는 사업자예요. 근데 영수증은 우리가 적격증명 서류가 아니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매입자 A가 매입세 공제를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요 매입자 A가요, 카드로 결제를 한 거, 카드 결제? 예, 그럼 카드 결제를 하면은 공급자 갑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한테 카드 전표를 줘야 돼요. 맞죠? 신용카드 전표를 줘야 되는데, 만약에 갑이 A한테 영수증을 주면 영수증은 적격증명 서류가 아니니까 요 공급자 갑이 만약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요. 어차피 매입자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 받아봤자 매입세 공제는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증명 서류를 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탈세를 하는 주된 방식이 둘 다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탈세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 값이 탈세가 소득 파악이 안 되니까 탈세가 가능한데, 요 만약에 매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잖아요. 그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은 요 값의 매출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매출이 드러나니까 일단 탈세는 탈세하는 게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일단 거래 내역 파악이 되거든요. 신용카드 회사는 국가한테 카드 매출 내역을 달려줘야 돼요. 그것도 그거지만 또 뭐냐면 카드 회사한테 뭐 내야 돼요? 카드 매출 드러났으니까. 카드로 상대방이 결제했으니까. 그렇죠. 카드 회사의 수수료까지 내야 돼요. 그렇죠. 수수료까지 내야 되니까 취지는 뭐냐면 네가 혹시라도 카드로 결제를 받아가지고 카드 회사의 수수료도 내고 그 다음에 너의 매출이 드러나서 네가 탈세도 힘드니 뭐 탈세하는 건 나쁜 거지만 탈세도 힘드니까 그냥 카드 회사에 내는 수수료만큼은 빼줄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 카드 발급 거부 좀 하지 마라는 거예요. 맞죠? 요즘은 안 그런데 뭐 우리가 이제 동네만 가보다가 거기 현금 결제 요구하는 데 은근 있거든요. 그거 탈세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거. 그죠? 그러니까 카드 회사에 내는 수수료만큼 깎아줄 테니까 제발 신용카드 결제 좀 받아라라는 거, 현금 영수증이나. 그죠? 그 취지예요. 그래서 뭐 요건 여러분들 의미가 없을 일단 해볼게요. 뭐냐면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누구만 해주냐면 영수증 발급 사업자만 해주는 거예요. 영수증 발급 사업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거는 여러분들 말 문제만 기억. 뭐냐면 일단 법인은 옛날에 만들어져 가지고 요즘은 카드 발급 거부를 안 하지만 이게 옛날 규정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여러분들 법인이 개인분들이 그 카드 발급 거부 진짜 많이 했거든요. 예전에. 근데 법인은 카드 발급 거부를 거의 안 했어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예. 그래서 일단 법인은 안 돼요. 그렇죠. 신용카드 발행세 공제는 개인만 되고요. 그리고 예전에 매출액이 좀 큰 사람들 있죠? 매출액이 큰 사람들은 카드 발급 거부 안 했어요.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직전 연도에 공급가액이 10억 이하인 개인만 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출액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건 주로 10억 넘어가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10억 이하인 개인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말 문제 챙기시고 은근히 말 문제로 내긴 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얼마를 우리가 공제를 해주냐. 이거는 우리가 카드나 여러분들 현금 영수증은 항상 부가가치세 포함된 숫자잖아요. 그나마 실기에서 챙기실 게 얘예요. 실기에서 챙기실 게
우리가 지금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공제를 받기 위한 서식을 작성하는 거거든요. 이게 1.3%인데 1.3% 외우실 필요 없고요. 입력하실 때 중요한 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숫자를 입력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진짜로 이거 너무 중요해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숫자의 1.3%가 가능하거든요. 굳이 1.3%는 말문제 대비고요. 실기용으로는 공급 대가를 입력하셔야 돼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숫자요. 요거 입력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도는요, 1년에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시험에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과세기간 한도 1,000만 원 이딴 식으로 장난을 칩니다. 우리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1년이 아니라 6개월이죠. 6개월에 1,000만 원이 아니라 1년에 1,000만 원이에요. 1년에 1,000만 원. 이것도 대비하시고. 됐죠?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작성해야 될 게, 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라고 해요. 요게 최근 들어서 은근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를 하는 거냐면, 우리 시험은 법인 사업자니까 이게 신용카드 발행세 공제가 안 되겠죠. 발행세 공제가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 시험은 실기니까 이걸 입력하라고 작성하는 거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10억 이하인 개인인데, 여러분들이 신용카드 결제받으면 이거 작성할 줄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여러분들 테스트하느라고 법인이 이 공제를 못 받지만 작성하도록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요거에 대해서 입력하는 방법은 설명하면 서로 간에 마음 아프니까, 마음 아프다라는 거 여러분들, 지루해. 저 새끼 또 설명하고 있네. 이렇게 하고, 그냥, 저 새끼는 저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저랑 입력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맡겨볼게요. 기출문제. 자,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 자, 교재는 몇 페이지냐면, 몇 페이지일까요? 맞춰보실래요? 재미도 없죠? 감동도 없고. 네. 죄송해요. 자, 어디냐면은요, 502페이지입니다. 502. 자, 502페이지로 오세요. 자, 502페이지에 저랑은 1번을 좀 할 거예요. 1번. 1번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 하셔야 될 사항도 설명 잘 들으시고. 자, 일단 회사는 여러분들 2300번으로 갑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 2개 설명드릴 겁니다. 일단 세무 2급으로 놓아주세요. 회사는 2300번 대응으로 보시고요. 자, 설명 좀 드려볼게요. 케이랩이 안 열려요? 어? 어? 여기 아래 아이콘. 혹시 저 보고 싶으셔서 그런 거죠?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네. 자, 보시면. 자, 볼게요. 다음은 202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의 자료이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작성하시오. 자, 밑줄.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작성 밑줄 치시고, 요게 그 공급 대가의 1.3% 공제받고자 할 때 제출하는 서식인데, 우리는 그냥 입력카드로 낸다라고 했죠. 그 대비해서. 자, 일단은 메뉴 좀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어디 있냐면은요, 부가가치 클릭하시고, 부가가치 클릭하시고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클릭. 자, 그럼 조회 기간은 4월부터 6월이죠? 4월부터 6월.
볼게요. 문제 좀 1번. 4월 2일자. 자, 제품 공급가액은 1000만원. 네, 부가가치세는 100만원을 홍길동에게 제공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딱 보니까 얘 같은 우리 신용카드 등이라고 하면 항상 현금 영수증하고 직불카드 포함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부가가치세 포함된 공급대가가 총 얼마예요? 1100만 원이죠. 그죠? 1100만 원이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으니까 원칙은 아까 10억 원 이하인 개인이면은 이 사례만 놓고 보면 1100만 원에 1.3%를 카드 수수료를 우리가 발행세 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용카드 등 발행세 공제를. 그죠? 그러면 얘는 우리다가 어디다 입력하시냐면 그냥 그 교차하는 지점에 입력하는 거예요. 어떻게 입력하시는 거냐면 여기. 그럼 우리가 지금 과세 매출분이 여기 과세 매출분이 10%고 왜냐면 카드 매출은 그냥 네, 신용카드 결제 대가니까 내가 면세로 팔아도 문제 없어요. 아무튼 면세 매출인데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지점 이거 보시면 여기 지금 우리가 커서 있는 게 여기잖아요. 교차하는 지점을 잘 보시면 돼요. 어떻게 교차하냐면 과세로 매출한 걸 여기다 잡는 거 이렇게 잡는데 위에 보니까 카드라는 곳하고 만나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은 공급대가는 여기다 넣는 거예요. 부가세 포함된 거.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 요 파란색이면 내가 10%로 과세 매출하고 재화료 공급한 거예요. 공급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줬으면 공급대가를 여기 파란색에 집어넣는 거예요. 교차하는 지점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10% 카드 매출이면 빨간색에 공급대가, 그 다음에 10% 과세 매출인데 현금 영수증이면 공급대가를 요 파란색에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똑같이 만약에 그럼 면세로 카드 매출하면 녹색 입력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네, 면세로 현금 영수증 매출하면 여기다 넣으시면 되는 건데 당연히 면세는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선생님 공급대가 없는데요? 이렇게 하면 저랑 싸우자는 거야 진짜. 재미없어? 아니 그런 분 있어요. 재미없는 게 진짜 있다니까요. 안 그럴 것 같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건데 근데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지금은 어느 색깔 입력해야 돼? 제 화면 보시면 지금은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한 거잖아요. 어디에? 저 파란색에 부가가세 포함된 1000만 원이 아니라 1100만 원 입력하는 게 포인트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1100만 원의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분에 대해서 1.3% 공제받고 싶어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어렵진 않죠? 이렇게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의 별표예요. 이거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는 것도 출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얘는 실제로 메인 매출 전표도 한번 같이 해볼 거예요. 자, 볼게요. 5월 5일자. 자, 제품 공급가액은 500만원. 부가가치세는 50만원을, 그러니까, 합치면 550이죠? 550만원을 한강에 납품하고요. 밑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계속 밑줄입니다. 대금은 5월 25일 주식회사 한강의 법인카드로 결제받았다. 밑줄 치시고. 그럼 우리가 원래 그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는 두 개의 증빙은 안 되거든요. 맞죠? 근데 이럴 수 있잖아. 내가 당초에 세금 계산서로 물건을 팔았어요. 아니면은 내가 당초에 카드로 결제했어. 상대방이 이제 카드 결제 받았어. 상대방이 세금 계산서 좀 발행해 주세요 라고 하면 세금 계산서 나중에 발행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또는 거꾸로도 가능해요. 내가 세금 계산서 발행해 줬는데 상대방이 저 카드로 결제한 건데 카드 전표 좀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가능하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입력을 할 때는 그러면 세금 계산서 매출에도 입력하고 카드 매출에도 입력하면 이거 이중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항상 부가가치세에서는 중요한 게 세금 계산서일까요? 카드일까요? 그죠? 카드?
그렇죠. 카드가 좋긴 한데 여러분들 세금 계산서지. 그래서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입력할 땐 얘는 어디다 입력만 하셔야 되냐면 세금 계산서 쪽에만 입력하셔야지 카드에 입력하시면 큰일 나. 신고서 입력할 때는. 왜냐면 둘 다 입력하면 이중과세가 되는 거예요. 아이 오케이? 그럼 당연히 우리가 근데 얘는 지금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라는 걸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카드 매출은 총 얼마 있어요? 카드 매출. 그렇죠? 550만 원 있죠. 그러면 550만 원에 1.3%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여기까지 되세요? 그럼 일단은 요 550만 원 어디 입력하면 될까요? 저기요? 어디? 그렇죠. 우리 과세 매출분하고 카드하고 만나는 요 지점에다가 공급대가 넣어가지고 1.3%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법인 안 되긴 하지만. 이해되시는가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550만 일단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뭐를 알려주는 거면 활용 보세요. 여기. 요 아래 보세요. 요 아래. 요 보이세요? 뭐냐면 내가 당초에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당초에 잘 보셔야 돼요. 입력 해주시고 당초에 내가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을 했어요. 했는데 상대방이 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결제한 거 있죠. 물론 현금 영수증은 거의 아닐 거고 카드 같은 걸로 결제한 금액은 별도로 여기에다가 얼마가 있는지 내역을 알려달라라는 거예요. 여기다 별도 쓰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과세 매출분 카드 매출이 550만 원이고 여기에 1.3% 받을 건데 별도로 제가 당초에 세금 계산서 발급했던 금액 중에 카드로 결제받은 게 따로 요 550만 원 있어야라고 여기 따로 내역만 적어주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550만 원을 한 번 더 적어주는 이 신고서가 아니니까 이중과세가 아니라 그냥 내역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는. 신고서가 납부하는 곳이니까 한 번만 입력하는 거지만 여기 납부하는 곳이 아니라 내역 알려주는 거예요. 내역을. 그래서 이거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요 550만 원 있잖아요. 여기에 카드로 결제받은 금액 중에 당초 세금 계산서 발급했던 공급 대가가 550만 원 있습니다. 라고 별도로 내역 알려주는 거예요. 세무서에다가.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좀 가볼게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좀 보실래요? 이거 입력하는 거 최근에 네 가지. 자, 이게 회계관리로 오시고 자, 메인 매출 전표 클릭해보세요. 하셨어요? 자, 그럼 날짜는 5월 5일로 잡으면 되겠죠? 5월 5일 잡으시고 그럼 유형은 얘는 여러분들 잘 들어보셔야 될 게 그럼 우리가 이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건 신고서에 들어가는 놈이에요. 신고서. 그럼 신고서는 납부할 곳이니까 어느 하나만 입력해야지. 과세가 됐든 카과가 됐든 뭐를 걸어야 돼요? 과세가 돼야지. 세금 계산서가 우선이야. 그렇죠? 그래서 여긴 카과가 아니라 과세만 걸어야 되지. 둘 다 입력하면 신고서에 두 개가 다 들어가 버려요. 이중과세잖아.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과세 11번 이렇게 혹시 문제에서 세금 계산서 발행했는데 카드 결제 받았다라고 출제하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세요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공급가액 얼마? 그럼 좀 대답 좀 해주면 안 돼요? 500이죠, 500? 이렇게. 그 다음에 거래처는 내가 판매한 거래처 거는 거죠? 그래서 한강 있나? 없네. 그냥 아무렇게나 걸어볼게요. 지금 입력하는 거에 그냥 집중을 아무 거래처나 거세요. 아무 거래처나. 거시고 그 다음에 전자라고 할게 그냥. 그럼 전자하면 우리 1번 여 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계 유형을 카드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죠? 왜냐면 결제는 카드로 결제 받았으니까 분계 유형은 카드 결제인 카드 거셔야 되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셔야 돼요. 이렇게.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F2번 누르시면 만약에 이게 BC 카드다라고 여기다 BC 카드를 거시면 되는 거야. 알죠? 이렇게 하고 확인 ESC인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컴퓨터가 외상 매출 금액 카드로 결제받았다라 해서 칼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세금 계산서가 우선이니까 과세를 거는 거 딱 한 번만 입력을 해야 되니까. 다만 결제는 카드로 결제받았으니까 카드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무슨 말인지 되시겠죠? 입력하는 방식. 그래서 자, 이거 높아시면 한 거예요, 그냥. 자, 됐고 닫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 다시 우리 교재 502페이지 오셔가지고 1번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뭐죠? 6월 10일 날. 자, 면세 제품이랍니다. 면세에 면세? 그럼 우리가 면세 매출 쪽에 잡아야 되겠죠? 자, 면세 제품 공급가액은 800만 원을 주식회사 낙동에 납품하고 계산서 발급했대요. 자, 밑줄. 면세 밑줄 치고, 면세 밑줄. 그 다음에 계산서를 발급해 밑줄. 그럼 당초에 계산서 발급해줬습니다. 라고 알려줘야 되겠죠? 근데 대금 중 30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주식회사 낙동의 법인카드로 결제받았다. 밑줄입니다. 대금 중 30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낙동의 법인카드로 결제받았다. 밑줄. 조심하실 거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800만 원의 결제 수단이 300만 원은 상대방이 뭐로 결제하면 현금으로 준 거죠. 나머지 500만 원만 카드잖아요. 그럼 조심하실 게 가끔씩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은 이 800만 원을 이 금액을 무조건 입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니까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체크카드 이쪽만 허용이 되는 거예요. 현금은 거기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도 있고 요거를 현금 영수증에 적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이 봐요, 제발. 현금 영수증하고 현금은 다른 말인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일단 요 금액 중에서 카드 면세 매출은 얼마예요? 카드 면세 매출. 500인 거지, 500? 맞죠? 그래서 어떻게 입력하시냐? 일단 카드 면세 매출은 우리가 500만 원만이잖아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면세 매출하고 카드가 만나는 요 지점에다가는 500만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300 잡으시면 큰일 나? 왜? 현금 영수증이지 현금이 아닙니다, 여기는. 아, 여기? 그래서 여기에다가 500만 원의 카드 면세 매출이 있어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물론 1.3% 받을 수 있는 거지, 법인 아니면.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계산서 발급 금액에는 800만 원 적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여기에 있는 애들은 그냥 세금 계산서, 계산서 발급한 금액을 적는 게 아니라 내가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발급했던 것 중에 상대방이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결제해서 그 내용만 적어주는 거예요. 조선말 들리세요? 그러면 내가 계산서 발급해준 금액 있잖아. 이 금액 중에서 당초에 세금,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결제받은 금액이 얼마예요, 여기는? 500밖에 없어요. 300은 현금이잖아요. 여기 현금 입력하는 곳이 아니라고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현금 같은 거 제끼셔야 돼요. 여기 입력하시는 거 아닙니다, 절대. 예. 그래서 이 말이죠. 내가 당초에 계산서 발급했던 것 중에 현금 영수증이나 카드로 결제받은 게 얼마가 있어요? 라고 여기다 알려주는 거예요, 별도로. 그럼 그건 500밖에 없잖아.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500만 원만 입력하셔야지 800 적으시면 큰일 난다. 맞죠? 그리고 계산서라는 게 원래 부가가치세가 없으니까 공급 대가라는 표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다가 가끔씩 550만 원 입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해되시겠죠? 부가세 없어요. 면세는. 됐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 문제 해보시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